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중심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에서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다 보면 굉장히 크게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나중에 중심까지 잡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이 우려하고 기대하고 이런 것들이 다 공존하는 시장이죠. 지금 현재 오늘 아침 어제 주말 휴일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살짝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미국 쪽에서 중소형 은행주들 이런 쪽들도 안 좋다더라. 그다음 크레딧 스위스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런 모습 때문에 조금 불안했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 3시 정도였죠. UBS 쪽에서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한다라는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시장은 좀 안정이 됐는데요. 여기다가 시장이 조금 안정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 플러스 연준에 대한 정책이 조금 완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시장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UBS에 인수가 됐으니까 일단은 조금 마무리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사라졌지만 의구심은 여전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는 이 연준 관련해 갖고 통화 정책이나 물가 이런 부분들이요. 물가는 자필이라고 생각합니다. PPI가 굉장히 낮은 수치로 발표가 됐죠. 그리고 지금 은행 쪽들 이런 쪽들에 한번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소비 심리라든가 이런 게 위축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물가는 좀 어느 정도 잡힌다라고 보시고 이제는 경제 지표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런 시기다라는 생각인데요. 금요일 날 나온 경제 지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산업 생산이요. 요게 조금 되게 실망스럽게 그렇게 나왔죠. 2월 예상치가 3%가 예상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요. 마이너스가 없었습니다. 근데 2023년도 2월 달에 산업 생산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연준이 그렇게 급하게 긴축을 하다 보니까 그게 통화정책은 금리 관련되는 정책은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는데요. 이제는 이 경제지표에 슬슬 반영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산업 전반적으로 좀 상당히 위축이 돼 가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또 월별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0.2 정도가 예상됐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전월하고 동일한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설비 가동률도 마찬가지로 78.0이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아래. 지금 여기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대부분이 다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제가 좀 이렇게 신경 쓰이는 부분들은 이 부분입니다. 경기 선행 지수가 있죠. 여러 가지 항목들을 이렇게 다 좀 취합해서 내는 지표인데요. 주가 지수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경기 선행 지수가 2022년 4월 달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그랬다가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0.3%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발표한 수치도. 이게 11개월째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 선행 지수가 이렇게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나왔을 경우에는 경기 침체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은행들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인데 이런 실물 지표들도 조금 안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아마 향후 시장은 이 연준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이런 경기 지표에 상당히 많이 좌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경기 지표는 좀 우리가 보기 좋은 그런 숫자는 아닌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도 대략적인 큰 부분은 살펴봤고요. 좀 안으로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좀 안 좋았죠. 마이너스 16.49포인트 정도. 아침에는 좀 올라서 출발했었죠.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그 인수 소식 이런 것들이 시장에 그러면 이제 안정되는가? 라는 그런 기대감을 주면서 조금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좀 하락하면서 0.69% 정도 하락 마감했네요. 코스닥 시장은 살짝 플러스가 났습니다. 0.6포인트 정도, 0.6% 정도 플러스가 났는데, 이거 코스닥 시장이 대단합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닥 시장이 좀 안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인데 그 부분은 좀 이따 코스닥 살펴볼 때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도 상승 종목이 448개, 하락 종목이 428개. 자, 이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이 많았었죠. 그런데 보통 이러면 체감 지수는 좀 괜찮은 편인데 오늘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조금 올라서 시작했다가 밀린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장중 장초반에 한때 이 상승 종목이 1000개가 넘어갔었어요. 근데 뭐 848개로 마감이 됐고요. 하락 종목은 646개 종목이 하락해서 뭐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지금 7원 90전 정도 상승했죠. 자, 요게 뭐 장중에는 10원 정도 상승했는데 이 장중에 보니까 달러 인덱스는 계속 돌아가죠. 달러 인덱스는 조금 플러스가 나와요. 강세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안전자산 선호 현상 이런 부분들로 이어진다라면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더 원화가 더 약세를 보이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보시면 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시장 다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0.48% 정도 하락했죠. 자, 그리고 뭐 일본은 꽤 많이 빠졌어요. 1.42% 정도 하락. 홍콩은 2.63% 정도 하락했네요. 대만 증시 역시 좀 아침에 플러스권에 있다가 마이너스권에서 마감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은 아시아 증시도 마이너스권에 있었고 미국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였었죠. 아침에는 좀 플러스권으로 빨간색이었는데 제가 나올 때 보니까 조금 마이너스권으로 좀 다우는 이 선물 시장, 다우 선물 시장은 좀 하락폭을 키우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의 경우는 일단 뭐 장 초반에 반등 시도가 있었죠. 자, 뭐 조금 좀 요렇게 양선을 두 개 딱 뽑았다가 요게 그 스위스 은행 관련되는 그런 기대감들 요런 부분들이 있었다가 뭐 시작하면서 계속 좀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 밀리는 모습들은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많이 하면서 이런 모습이 나온 상태인데요. 그래서 일단 뭐 시장이 조금 안정되는 듯은 하지만 뭐 개운한 그런 시장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봉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때 계속 좀 말씀을 드렸었죠. 뭐 이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고점 낮추고 고점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현금 비중 좀 늘려놓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좀 더 확연해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여기 고점이죠. 그리고 쭉 요거는 뭐 하향 박스권 정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시장이 조금 기분 나쁜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죠. 자, 고점, 저점. 자, 보시게 되면 고점을 낮추고 저점도 낮추고 지금도 이번에도 마찬가지 저점은 이 저점보다 낮은 상태죠. 이 저점보다 지금 저점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밀리게 되면 그쵸, 저점하고 고점을 또다시 낮추는 그런 모습의 시장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좀 개운한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뭐 62평선에서 조금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확연한 시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저점 여기 보시게 되면 전저점 이때 찍은 지난주에 찍은 이 날짜가 있죠. 이때 전저점을 깨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코스피 시장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보시게 되면 좀 이렇게 들어올렸다가 쭉 옆으로 이렇게 행보하는 모습이라서 이 코스피 시장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좀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일봉도 보게 되면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뭐 여기 보시면 그쵸? 자, 여기서 이거는 뭐 전고점도 뚫어내고 지금 뭐 저점을 조금 낮추긴 했지만 22평선 위에 올라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지금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관점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 삼성 SDI가 시가총액이 49조 정도가 됩니다. 시가총액이 49조 정도가 돼요. 근데
이 코스닥 쪽에서 지금 뭐 끌고 가던 종목들 에코프로비엠의 시가총액이 거의 20조 가까이 됩니다. 19조 9천억 정도 될 거예요. 20조 정도 잡고 그다음에 저 같은 소재 업종 포스코 케미칼 보면 한 19조 1천억 정도 됩니다. 그거 19조. 자, 그러면 요거만 해도 39조죠. 39조인데 여기다가 에코프로가 10조가 넘습니다. 그럼 49조예요. 49조고 여기다가 저 LNF까지 더한다라면 LNF가 한 8조 정도 되니까 한 58조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4사 소재업체 4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58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의 CDI의 시가총액이 49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더 갑니다. 고! 이렇게 외쳐야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좀 많이 고평가 구간에 왔으니까 주가가 가더라도 좀 이렇게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의미 있는 그런 좀 저 전고점을 뚫고 가는 그런 강한 모습이 나오기 위해서는 수급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수급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수급 동향은 코스피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코스피 시장의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 외국인들은 매도 전환을 했죠. 자, 2,060억 정도 외국인들 오늘 팔았는데요. 자, 만기가 3월 동시 만기가 3월 9일이었죠. 이날이었습니다. 자, 이날 이후로 외국인들이 이 코스피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일단 뭐 만기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뭐 그냥 틈만 나면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틈만 나면 좀 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 동시만기 이후엔 그렇고 지금 이 기관들 조금 매수가 있는 부분들이요. 자, 지금 기관들은 요렇게 좀 매수를 좀 하고 있죠. 매수를 좀 하고 있는데 이거는 특별하게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선물 시장하고 같이 엮여서 프로그램 매매를 돌리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는 현물하고 선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무위험 차익을 이렇게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흔히 프로그램 매매라고 얘기도 하고 조금 뭐 속어로 그냥 기계 돌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관들 수급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큰 의미는 없는 그런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장 수급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수급은 뭐 일단 외국인들 순 매도했죠, 오늘. 자, 뭐 한 380억 정도 순 매도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수급들 보면 이때 뭐 2월 달 들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찍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야, 기관들은 정말로 팔아도 징그럽게 팝니다. 자, 쭉 여기서 보시게 되면 17일 연속 매도했었어요, 여기까지. 17일 연속 매도했다가 저 지난주 금요일 날 한 1,000억 정도 매수했다가 오늘 또 602억 정도로 일단 순 매도를 했는데요. 자, 이거 수급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뭐 틈만 나면 좀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선물 시장 수급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물 시장의 수급이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팔았죠. 자, 좀 팔았고요. 2,0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이쪽도 만기 이후에 매도가 굉장히 많아요. 자, 요때 3월 9일이 만기였는데 그 이후로 보시게 되면 뭐 하루에 이 지난주에 폭락하던 날 1조 4천억도 팔았습니다. 그랬다가 매수하는 거는 5,400억, 1,800억, 96억 그랬다가 오늘 2,400억 매도했으니까 전반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외국인들 수급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좀 의심스러운 구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 시장 수급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조금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옵션 시장 수급도 한번 볼게요. 자, 옵션 시장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콜 옵션부터 보시게 되면 자, 외국인들 콜 19억 정도 팔고 있죠. 금융투자는 1억 정도 사고 있습니다. 자, 그럼 푸쪽도 마찬가지로 조금 좀 푸쪽을 살펴보게 되면 푸쪽도 얘네들은 조금 그래요. 외국인들은 양매도고 이 금융투자는 양매수인데 외국인들은 콜매도 풋매수인데
자, 보시게 되면 오늘 29억 정도 외국인들 매수했고요. 금융투자는 3억 정도 매수를 했으니까 금융투자의 옵션 수급은 별로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부분들 한번 종합해갖고 수급을 살펴보게 되면요. 외국인들 아까 보셨죠? 현물 시장에서 매도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팔았어요. 코스닥 시장에서 팔았죠. 매도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매도했죠. 콜옵션 매도했죠. 풋옵션 매수했습니다. 자, 전방위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조금 아랫방향 하방 포지션으로 계속 이렇게 구축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융투자 쪽 수급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누적 수급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옵션 시장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뭐 풋옵션 쪽은 각 주체별로 지금 누적 수급이 100억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콜옵션 쪽도 마찬가지 가장 많은 수급이 금융투자 수급인데 그게 100억 조금 넘게 매수니까요. 그렇게 신경 쓸 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옵션 수급이 갑자기 어느 때 갑자기 한번 확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움직임이 나온지만 좀 신경을 쓰시고 지금 뭐 어떻게 포지션을 만들어 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업종별로 좀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 업종은 오늘 뭐 항공우주 관련되는 그런 쪽이 조금 특이한 뭐 그런 동향이었었는데요. 자, 지금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해 갖고 조금 여야에서 대립이 조금 있었죠. 근데 이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해 갖고 여야 합동 세미나를 개최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뭐 우리나라의 법인을 설립을 했죠. 그래서 일단 2분기부터 이 스타링크는 위성 서비스죠.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에도 위성 통신을 통해서 통신을 제공해주고 막 그랬는데요. 2분기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 위성통신을 스타링크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강세로 작용했고 또 이 우주항공 관련된 내용이면 빠질 수 없는 내용이 있죠. 누리호가 있습니다. 작년 6월 달에 우리나라 누리호 뭐 2차 실험 발사에 성공을 했는데요. 5월 10일입니다. 3차 발사가 예정돼 있어요. 자, 시청자님들 제가 이 주가가 좀 오르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일 하이텍이나 뭐 이런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2월 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2월 말이나 3월 달에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 있으니까 그때 겨냥해서 지금 미리 샀다가 그 재료가 나올 때쯤 되면 팔고 나오실 생각을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게 하셨으면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이 누리호도 마찬가지 이 우주항공 관련되는 종목들이 움직일 때가요. 뭐 누리호 같은 거 발사하면 그때 움직입니다. 근데 그보다 좀 먼저 움직이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시간을 갖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사모으셨다가 누리호 발사할 때쯤 해갖고 그때 매도하시면 가장 좋은 모습일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종목은 이 제너코란 종목이 있죠. 제너코란 종목이 있는데 요거는 위성통신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뭐 오늘 공시 나온 게 하나 있던데 한국천문연구원하고 위성영상송신기 이런 거를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그런 재료도 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위성통신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 스페이스X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면 우리나라 업체들도 뭐 조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성을 발사하고 위성에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요는 늘어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위성 탑재체하고 위성 지상국 관련해 갖고 매출이 좀 증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종목이에요. 물론 나중에 지금 차분하게 이렇게 사모으셨다가 재료가 나올 때쯤이면 그때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뭐 제노코라는 종목이 하나 있고 그다음 또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인텔리안테크라는 종목도 있죠. 자, 요거는 지상용 안테나, 송수신 안테나 그리고 저궤도 위성 안테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라고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통신 장치 이런 걸 연결하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하는 기업인데 요것도 마찬가지 모멘텀을 겨냥해서 선침해를 하시면 그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재료가 나오거나 그럴 때는 매도하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조금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지금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증시 여건이죠. 자, 그리고 피인수로 UBS에서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를 하는 걸로 인해 갖고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많은데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이거 하나 봐서는 부족할 겁니다. 굉장히 좀 자료가 좀 많은데 이거 이 시간을 통해서는 도저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 아마 제가 크게 오래지 않아서 배워야 산다를 또 몇 강을 진행할 것 같은데 그때 이런 부분들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거 크레딧 스위스나 SVB로 그냥 일단락이 되고 끝나면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2008년도 코스피 일봉에다가 제가 그때 있었던 사건, 사고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이게 2007년도 거도 있어요. 2007년도 거도 정리를 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게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2007년도에도 보면 2007년 초부터 시작해서 페니메이나 프레드맥 이런 데서 우리 대규모 손실 봤어요.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영국의 노던록이라는 그 모기지 회사 이런 쪽에서 또 대규모 손실 봤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유화는 이때 2008년도에 됐죠. 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우리 지금 같은 SVB 같은 이런 일들이 툭툭툭툭 계속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 당시에 저도 2007년도였으니까 경험도 많이 부족했던 그런 시절이죠. 증권회사를 다닐 때였습니다. 자, 그때 그런 것들을 나오는 것들을 보고도 위험을 인지를 못했어요. 인지를 못하고 계속 이번에 나왔으니까 해결했네? 그럼 끝이네? 장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무조건 올라가면 좋은 거니까요. 증권회사 직원들 같은 경우도. 자, 그런데 계속 이런 것들이 툭툭툭툭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지금 크레딧 스위스나 SVB 이걸로 끝난다고 감히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2007년도부터 이렇게 많은 일이 터져 나왔던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요. 이거는 2006년도 초까지 미국 쪽에서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온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작년 3월부터 연준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된 사이에 4.75%까지 올렸죠.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금리를 훨씬 빠른 속도로 올린 거예요. 훨씬 빠른 속도로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도 갑자기 찾아온 거고요. 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금리 때문에 툭툭 터져 나온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안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시면 여기 이때 2008년도에 있었던 일만 하더라도 하나, 둘, 인디맥도 있고 베어스턴스 이거는 연준이 저 3월 14일 날 자금을 지원했네요. 이거 대공황 이후로 처음으로 자금 지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가를 잘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자,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오르락 내리락 해요. 자, 이게 뭘 얘기를 하느냐? 투자자들은 바로 코앞에 위험이 있어도 그 위험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일 당장 죽어요.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시장에 대해서 약간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자, 우리 2008년도에 있었던 그 사태를 리만 사태다 이렇게도 부르죠. 리만 브라더스가 9월 15일 날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BOA에서 이 메릴 린치를 또 인수를 했어요. 메릴 린치가 망해서. 그런데 하다못해 여기서도 쭉 보시면요. 이날이에요, 이날. 이날인데 주가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몇 거래일, 그러니까 한 열흘 넘게 주가가 오히려 올라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 여기서부터 폭락한 게 이게 거의 40% 가까이를 폭락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꼭 이런 일들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구름이 온다고 다 태풍이 오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장마철 그리고 또 태풍이 자주 오는 그런 계절이요. 자, 그런 계절에 굳이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는데 고기 잡으러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일단 이때부터 계속 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1월 달부터 계속 1월 달이란다. 이 2월 중순 이후부터 계속해서 시청자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죠. 뭐 현금 좀 만들어 두세요. 현금 만들어 두세요.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이때 이후로 매일 방송 출연했으니까 매일 말씀드렸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부분들 조금 리스크가 좀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 이제는 또 좀 현금을 좀 보유하신 채 그냥 조금 차분하게 관망하는 전략이 좋겠다. 뭐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